쌀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나온 신조어인데요. 아이템을 팔아서 쌀 사먹기라는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마련인데요. 사실 저도 쌀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버전으로 말이죠.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세미나나 행사들을 가고요. 두 번째, 밥을 주거든 일용할 양식 감사하며 먹습니다. 세 번째로 남는 것이 많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남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챙겨서 다음 끼니를 때웁니다. 일주일에 세미나 2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론적으로 일주일 중 이틀은 무료급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식비를 30%씩이나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넷상에서 뭐라고 부르냐? 쌀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쌀먹하는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의 신조어고요. 이런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이 밥만 축내는 쌀숭이들 하면서 지탄을 합니다. 그런데 쌀숭이인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쌀숭이라는 존재는 사회에 하등 필요 없는 정말 밥만 축내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쌀숭이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문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2023년 기사인데요. 학교 급식 잔여량이 연간 1만 5천 톤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이 지금 1,000원 학식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 주요 외식 물가는 10%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이 빵이 드시죠? 빵집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빵이 8개를 준비해놨어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2,000원에 빵 하나씩 사갑니다. 이 시점에서 빵집은 8개가 있었는데 2개가 남았어요. 이 시점에 이 빵 냄새를 맡고 쌀숭이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빵집에서는 이 남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쌀숭이에게 딜을 합니다. 5,000원 고? 그러면 이제 쌀숭이는 콜! 하면서 5,000원에 2개를 들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 홈플러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이러면은 자, 빵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버렸을 상품을 수익화하고 폐기 비용을 감소하는 유익을 얻게 되고요. 쌀숭이 같은 경우는 그냥 쌀먹을 성공하는 서로가 윈윈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잔여식품, 저희가 편의점 용어로는 폐기라고 부르는 거를 공지를 해주고 소비자가 열람 후에 찾으러 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쌀숭이랑 이 빵집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유익이 있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아니 그럼 제값 주고 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도 쌀먹함 하면서 갑자기 얘들이 쌀숭이가 돼버려가지고 남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빵이 원래 2개가 나왔어야 될 게 8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빵집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가를 낮추게 되는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플랫폼 아이디어는 사실 미국에서 투고투고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라스트오더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덕도넛 사례라는 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덕도넛이라는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남는 폐기를 노숙자분들에게 아주 싼 값에 아니면 무료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노숙자분들이 가게 앞을 이렇게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못 사게, 그래야 남아서 자기들이 싼 값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신스시 같은 거를 폐기 처리해서 팔잖아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폐기 이 붙는 이 12,000원으로 할인하는 그 시간대에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밥을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 할인을 부채화지만 판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루즈루즈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맞다.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폐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내다 버리자는 말이냐 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솔루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저희가 믿는 거예요. 뭐를? 성악설을 말이죠. 모든 소비자들은 여차하면 쌀숭이가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눈치 게임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AI 기반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AI랑 조금의 경쟁을 더하면 돼요. 자, 빵집이 있고 개점 시간부터 매점까지 마감을 할 때까지 가격을 조금씩 낮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제일 낮을 때 소비자들이 올리겠죠. 그러면 이때 총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때 이 가격 곡선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할지를 조금만 고쳐주면은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가격, 매니블 선호도, 인내랑 유동인구 아니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AI를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자세한 기술 설명은 좀 뺐는데 제 연구한 주제랑 관련관이 있어가지고 현재 석사입니다.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게임 시어리를 조금 적용한 내용인데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이 빵집 측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측에 얼마로 가격을 제시하면 좋을지를 서빙해주는 시스템까지 포함한 플랫폼 아이디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충 끝이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팀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창업대는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기후테크 오디션인데 기후 관련 창업이에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 같은 것도 줄어들겠죠. 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코딩을 못해도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하고 예선 나가는 게 먼저여가지고 팀원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링크드인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여가지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이력만 간단히 소개드리자면은 전 아산 유니버시티에서 했었던 기후테크에서 2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같이 짧게 준비를 해볼 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시험 관계상 Q&A는 따로 제가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1시에 수업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